아까 얘기했던 유통업체 중에서 한 종목을 좀 선별을 해봤어요. 현대백화점입니다. 따랑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을 상정을 해보면 엄청나게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뭐 원화 약세에 따른 뭐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런 거랑은 전혀 이제 특별한 밀접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굵직굵직한 장소에다가 새로운 신규 점포를 다 오픈했는데 그 자리가 몫이 다 좋다라는 거죠. 김포점, 그 다음에 판교, 특히 이제 핫플레이스로 요새 뜨고 있는 판교, 그 응답하라 1988에서 저기 뭐야 성동일 씨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교로 이사를 가잖아요. 어찌됐든 현대백화점은 뭐 현재까지도 유통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반영됐던 게 김포점이라던가 판교점 자체가 그러니까 1년치를 다 반영을 못 시켰거든요. 그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달, 7월, 8월 넘어가면서 이제 오픈을 했고 하반기에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올해 뭐 동대문, 송도, 그다음에 가든5에다가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점포를 오픈을 합니다. 현대백화점이 연간 벌어들이는 이익이 한 3천억씩 법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3조밖에 안 되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뭐 한 6만원, 7만원 하다가 뭐 14만원 가고 13만원 막 넘어가고, 했었던 거는 면세점에 관련된 이제 성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실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죠. 고점 대비.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워낙에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사실 쿠팡이나 뭐 위메프나 뭐 이런 데서 사게 되는 상품이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꼭 백화점을 가서 사는 제품들이 있어요. 비싼 명품이라던가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사기는 좀 아깝잖아요. 몇백만 원짜리를. 그래서 백화점에 대한 수요층은 여전히 굳건하고, 특히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마켓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에 대한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지금 현재의 기업 가치만 산정을 해보더라도 15만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이 지금 BPS 수준 정도인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이고, 길게 보면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수출주라던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단기간에 LG전자, 포스코 이런 것들이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하다못해 OCI 이런 애들 바닥에서 50%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쪽은 거기서부터만 사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눈은 내수 종목도 증권주라던가 이제 유통업종 쪽으로도 약간씩 이렇게 수급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를 좀 연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이 가장 좀 탄탄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IT 기업 중에 OLED 장비 섹터 중에서 좀 저평가되는 종목군들도 있긴 있는데, 워낙에 지금 좀 그쪽으로 포지션들을 좀 많이 회의 시간에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정도 가격에 사면 13만 원 밑으로는 당분간은 좀 빠지기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쪽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현대백화점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일단 오늘 한 3종목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이제 깔고 가는구나 이제. 오늘 새 종목입니까? 이제 좀 깔아야 돼. 일단은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지금 2015년 6월, 이제 한 1년이 아직 채 안 된. 제가 원래 신규 상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꾸준하다. 이게 팹뉴스 업체고 설계하는 업체는 설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AF라고 해서 이제 오토포커싱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한 15,000원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VR 관련주로 엮이면서 조금 갔다 왔는데, 좀 VR 관련주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좀 크게 보면 VR 관련주랑 엮일 수, 카메라는 다 엮일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냥 얘는 어떻게 보면 듀얼 카메라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LG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향 이런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좀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한 13,000원 부근이면 지금 정도는 이제 이 꼭지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사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이 음봉 빼고는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좀 쭉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그냥 안정적으로 한 15,000원까지 봐도 나쁘지 않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의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네,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이게 모회사가 덕산 하이메탈. 덕산 하이메탈에서 이제 분사된 회사죠, 이제.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일봉으로 보면 좀 많이 흔들었어요. 많이 흔들었는데 이게 물량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거래되는 게 좀 많이 없어서 이제 좀 위아래 윗꼬리 아래꼬리를 좀 많이 달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 31,000원대, 31,500원대를 뚫고 나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OLED 장비주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아직도 못 올라갔습니다. OLED 소재를 주로 하는 데인데 OLED 결국엔 장비주가 올라간다, 발주가 많다는 건 결국엔 소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OCI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그다음 일진 머티리얼즈가 따라가는 것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덕산 네오룩스도 지금쯤이면 지금 박스권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32,000원을 뚫고 나간 이 상황에서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살 기회가 아니냐. 더 올라가면 사실은 더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상장 후에 지금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그러니까 매물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떨어지만 31,5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조금 나눠서 매수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봐야 한 11선, 11선을 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AP 시스템이나 뭐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SFA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비아트론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갖고 나온 게 이제 이거다. 걔네들이 가면 결국에 이쪽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 바이오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 살아나고 있는 AT젠. 지금 이게 굉장히 제가 요 꼭대기 때 2월 3일 날 토마토 TV에서 이걸로 1등 하는 바람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자꾸 전화하고 그래서. 그래서 목표가 상향할까요 말까 하다가 그냥 상향 대충 하세요 이랬더니 쭉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벤처 캐피탈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2015년 10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 아주 새내기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고요. 결국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NK 뷰키트라는 것들을 지금 해서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이런 거 진단하는 건데 결국엔 이쪽이 지금 뭐 캐나다 시장이랑 국내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 시장 이런 쪽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제3세계 국가들, 이제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피 한두 방울로 지금 뭔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엔 지금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가 좀 한번 맞았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초창기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투자했던, 엔젤 투자를 했던 이제 뭐 벤처 캐피탈 애들이 좀 물량을 좀 집어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으로 해가지고 한 22만 주가 이날 쏟아졌습니다. 이제 신한에서. 물량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요때 좀 쏟아지고, 여기 음봉 많이 나올 때 요때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물량이 시장이 좀 풀렸다. 지금이 또 마지막으로 살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저도 시가 부렴에 좀 샀는데, 그래서 한 전고점 부근이 한 45,000원에서 한 48,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 이슈로만으로 해도 지금 5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ATJ는 또 마지막 보루 또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이거는 또 이제 고전적인 종목이니까 예전에 이제 갖고 또 물려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약간 리뷰를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미코젠도 엄청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요 무렵에 추천을 6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는데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빠졌냐면 사드 영향으로 빠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출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도 당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좀 다시 이제 전저점을 안 깨고 돌아서는 쌍바닥을 좀 크게 만드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땐 다시 이 8만원 부분까지는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사셔도 괜찮다. 사드 문제가 나와도 사실상 중국 애들이 얘네들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미코젠을 버리는 순간 자기들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지금 얘네들이 가면 공장 시스템을 다 바꾸기 때문에 그 바꾼 시스템을 얘네가 없으면 못 돌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미코젠이 빠져버리면, 내보내버리면 그 공장을 만들어놨던 그 중국 인원들이 다 놀게 되는 거죠. 그 기업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자기들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은 절대 자기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아미코젠이 더 간다. 최근에 던진 애들이 누구냐면 멍청한 연기금 애들이에요. 예. 예. 얘네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냥 막 던지고 있어요, 지금. 좀 먹었다고. 근데 이게 좀 연기금 물량이 좀 줄기 시작하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4개의 종목을 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종목들도 있었고 이 4개 중에 탑픽스를 꼽는다. 국산 네오록스는 한 다음 주 정도? 다음 정도? 그러면 에이티제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이제는 수요일부터 바로 갈 수 수요일부터? 있는.